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 투자 중심도 이분과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함께 만나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전망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연말까지 코스피 3,400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어제 또다시 나왔죠.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회복이 이어진다면 다시 강한 상승 탄력을 지수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모처럼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해 줬습니다. 여기 한마디에 써 있는 것처럼 주도 업종 뭐라고 보세요, 이사님? 네, 요 보고서는 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3,400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엊그저께 3,400을 전망을 했었죠. 그 주도 업종이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아주 많이 갔어요. 어제 세게 갔는데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렇다면 주도 업종을 보려면은 누가 많이 사고 있나 이걸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상법 개정안 안이 이제 법사위에 통과됐을 때가 7월 3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이 9,605억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곧버스를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신증권에서 올해 하반기 때 예상 밴드를 저점을 2,800포인트, 그 다음에 고점을 3,400 보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얘기를 했죠. 미국이 이제 9월달 가면 올해 연말까지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결국은 요 인하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이제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걸 당겨가지고 코스피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가 본격화되면 그럴 때 보면 한국의 수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 했었는데 결국은 수출 관련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3대장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철강, 혹은 또 2차 전지도 언급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대신증권 견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신증권 보고서에서 하반기 국내 증시 3,400포인트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사님도 그동안 이 비슷한 이 코스피 추정치를 또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시장을 보면 이 양지수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코스닥만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나아간다면 이 지수를 끌어올릴 주도 세력, 수급 주체는 어디가 될 거라고 예언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고퍼스하고 인버스를 좀 사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특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이제 그 뒤로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요새는 그 외국인들을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해가지고 계좌를 내가 호주 만든다. 그럼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업종이 씩씩하게 잘 가느냐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증권주가 난리가 났죠. 맞아요. 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세상에 글쎄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희가 또 신영증권을 어제 계속 우리가 증권주를 많이 들고 왔었는데 어제 증권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신영증권뿐만 아니라 부흥증권도 갔었죠. 저희들이 계속 증권주 들고 왔는데 한번 증권주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게 뭐냐면 연간이죠. 연간 악어입. 연간에서 악어입이 다물러서 거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건데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를 뚫을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를 올해 안에 뚫을 것 같습니다. 뚫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월봉을 보면은 또 아주 씩씩하게 또 벌어지고 또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또 한번 또 주간을 또 보시면은요, 무너질라 또 탔어요. 악어입을 또 탔죠. 그러면서 금관형 양봉이라고 여기 음봉을 양쪽 양봉이 감싸버리는 형태를 금관형. 그래서 그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도 증권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계속 증권주를 다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어제 정말 줄줄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는 두 번째 종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력 상품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방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이죠. 자, 그러면 동방을 왜 들고 왔나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참고로 이 회사 시가총액이 1,524억입니다. 1,524억. 요거를 머릿속 기억하시고요. 매출액이 1분기 때 2,051억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올해 8,800억 정도 전망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싸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87억이면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저는 올해 한 350억 정도를 전망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으니까. 순이익도 62억이면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250억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번? 미국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적정 시가총액을 20배로 줍니다. 그러면 미국식으로 계산하니까 5천억 넘어야 되는데 1,500억이다. 너무나 쌉니다. 요새는 이렇게 실적이 저평가 된 종목들이 모멘텀을 받았을 때 주가가 많이 가는 건데, 자, 이 회사는 쿠팡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해상 항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극 항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선, 그 부분과 항만 설치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북극 항로를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를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동방도 정책 이슈하고 맞물려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됐지만 북극항로라는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동방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차트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또 네. 악어입입니다. 악어입은 정식 명칭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 안 가죠. 왜? 악어입이 굉장히 야무지잖아요. 먹혀버리죠. 안 갑니다. 그런데 악어입을 여기서 한번 시도했죠. 거래량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을 보면은 타월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걸 일봉으로 본다면 자, 이제는 거래량을 슬슬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거래를 죽이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뭐 겁낼 필요 없이 들어갈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3,215원 범위하고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44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3,700원, 손절가는 2,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동방 1차 목표가는 3,440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2,4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담고 있는 기업 후속 전략 체크해보는 리뷰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때 이 시간에 증권주를 정말 집중적으로 공략했었는데 어제 전부 다 급등이 나왔죠. 5월 21일에 편입했던 부국증권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3차 목표가 39,0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59.9%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이제 한동안 쉬어가다가 어제 다시 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 어제의 반등 정말 이제 앞으로의 주도주 증권주가 자리매김할 거나 신호탄일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 부국증권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부국증권을 저희들이 5월 21일 날 들고 와서 당일 급등하고 나서 당일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급등했다가 계속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요거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신영증권이 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완전히 다 돌파했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가가지고 더 이상 매물이 없는데 이 회사가 지금 참고로 PBR이 약 1.4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영증권처럼 PBR이 1.45배가 되지 않는 증권주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종목을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신영증권이 우리한테 그리고 부국증권이 힌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가 6월 25일 정도 저희들은 증권주를 어느 정도 이시를 했는데 다시 견해를 바꿔서 증권주 이제 재미수 견해로 견해를 바꿨습니다. 네, 증권주 정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사님, 저희 그러면 부국증권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볼까요? 자, 부국증권을 제가 다음 목표가는 이제 53,000원.
5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국증권 4차 목표가는 저희 53,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상법 개정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포함하지 않는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자사주 소각에 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네. 저희 주식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자,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이제 7월 4일 날 통과된 건데 그거는 예비 작업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임죄, 요거는 이제 대주주들한테 너무 세게 갖지 않느냐. 그래서 형사상 배임죄면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거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아예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우리 증시 5천 가버릴 거야. 계속 맨날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민주당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여기는 민주당 이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여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모여서 아예 코스피를 5천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자사주를 1년 내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사주를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뭐 당장에 소각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 비율을 10% 내외는 허용해준다.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면 경영관에 어떤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다양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저께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급등한 이유가 자사주 보유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상법 개정에 빠졌던 집중투표제하고 감사 분리선출 요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공청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될 9월까지는 국내 증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기다리던 이 증권주 안에서의 이사님의 추천주 들어볼 시간이에요. 두 번째 주력 상품 어제 이 급등 전부 나왔던 증권주 안에서 지금 공략해볼 기업 어딜지 궁금합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유안타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죠. 저희들은 항상 시청자님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실적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네. 작년 1분기 때 948억, 그리고 순이익이 730억으로 저조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요새 그 이 회사 유안타는 대만 회사인데 이 장부 가격으로 1조 6,500 가지고 이 회사를 우리나라 이제 옛날 동양증권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장부가까지는 올라가겠지. 왜? 지금도 자기들 손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요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6,000피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있어서 요새 하루에 거래대금이 35조에서 40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무려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안타 증권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는 어제 보니까 유안타 증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른 종목보다 먼저 신고가를 뚫은 부분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도 어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던 기업인데 저희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자, 요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 드립니다. 악어 입을 다물어서 타버리면 엄청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한 몇 년이죠. 7년 정도를 갔다 실패했다. 이번에 탄 것 같아요. 제대로 탔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드디어 입을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의 이제 숨고르기 끝나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명분 분위기가 증권주로 가고 있다. 나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봉 모양은 굉장히 지금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유한타 증권 언제 들어가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매수가 알려주시죠. 네. 자, 매수가 범위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그 가격이 4,000원대인데, 네. 4,030원에서 매수가 설정하고요. 그리고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그 7% 이익권이 4,330원인데,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650원인데 15% 이익권입니다. 한 달에 15%를 5회 연속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3,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 매수가는 4,03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저희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4,33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15% 수익권인 4,650원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포트에서 정말 급등한 기업이 많았죠. 네. 증권주는 물론이고 에이블 CNC, 디어유, 넥스틸 전부 다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네. 어디로 가면 이사님 더 많은 기업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그 MBN 골드 사이트에서 우리 방송 열어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8시에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말했던 정말 증권주는 무더기로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는 밴드에서 문자처럼 종목을 또 이렇게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리면 문자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MBN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를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 타점이 들어온다면은 문자처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요즘 냉탕과 온탕을 정말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두 가지 기업으로 박병주 이사님은 오늘 동방, 그리고 증권주 안에서 유한타 증권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투자 포인트들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